필리핀 섬 하나를 아예 한국이 사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무역로 보호도 하고 우리 해군이 편히 쉴 수 있대. 필리핀도 한국하고 주변 영해를 같이 관리하면서 영해 수호 부담도 줄고. 안녕하세요.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그가 돌연 한국에게 필리핀 영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며 한국 무기를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수입해 중국에게 대항하겠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세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나무인인 그는 유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는 조직폭력배들과 무기 밀수업자 등 필리핀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했죠. 필리핀 외부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를 평가할 때 필리핀에 트럼프라는 평가를 붙일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딱 하나 일관된 행동을 보였던 것은 한국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 국가이며 항상 꾸준하게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필리핀 군 체계를 한국처럼 만들려고 했죠. 대통령만이 아니라 필리핀 대장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한국 무기 수입이 잇따랐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에이더즈 2022 행사에서 필리핀 국방장관은 한국 무기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고 하죠.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군용기를 살펴보며 한국에서 도입한 FA-50 호위함과는 다른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추가로 더 보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국방장관은 여러 한국 무기를 시찰하던 중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보인 1400톤 급기메이 일사형용 PN 잠수함에 특히 눈길을 줬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와 대화하면서 잠수함의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죠. 작년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가 대우조선을 방문했던 것에 이어 국방장관까지도 연이어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필리핀이 특히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중국의 끊임없는 남중국해 도발 때문입니다. 항모를 비롯해 첨단 해군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을 비롯 다른 동남아시아 해군 병력을 개의치 않고 무인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섬을 병합하는 등 주변 국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 있고 남중국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과 제대로 대응할 만한 잠수함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수입한 전투기를 비롯해 초계함을 수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던 필리핀은 작년에도 있었던 중국 도발에 한국산 무기를 출격하면서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확실히 한국산 무기 성능에 흡족했고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으로 갖추려고 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인 지저스 레이는 한국의 1400톤 소형 잠수함 수주에 열의를 보였었죠. 그 외에도 한화 시스템이 31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척에 3,300만 달러, 한화로 약 400원에 해당하는 순수 국산 전투체 CMS를 이식하면서 필리핀 해군 전체에 한국산 전투체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한국 참수리 고속정은 물론이고 1200톤급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도 필리핀 해군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두테르테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어차피 필리핀 전 군 시스템이 한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예 필리핀 영해까지 관할한다면 시스템 운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더라도 이후 필리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필리핀 영해를 수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언했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두테르테가 과감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선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에 있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와 그녀의 러닝메이트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는 현재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펄스 아시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는 56%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 역시 높은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상황. 필리핀 대선에서 대통령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양 후보에서 동시에 지지율 1위가 나오면 보통 그 선거는 무난하게 지지율 1위 후보의 연합인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필리핀 유력 정치 가문인 마르코스 가문과 현 대통령 가문인 두테르테 가문이 결합해 안정적인 정권을 인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딸을 이용해 정권에 지속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 사라 두테르테는 케이팝의 팬이라고 할 정도로 강성 친한파이고 그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애니 로브레도 대통령 후보도 한국어 간판을 설치하면서 케이팝 밴드를 끌어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 두테르테는 물론이고 경쟁자인 이들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하기에 한국 해군은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필리핀 영해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두테르테가 선언한 한국 해군의 필리핀 영해 수호 선언은 무난하게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남중국해 주변에 중국 함대들이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필리핀 영해를 위협 중인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존재는 필리핀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필리핀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필리핀 영해 근방에서 벌어진 자원 탐사 작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 탐사에 협력한다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직면한 필리핀은 각서 체결 덕분에 자원 탐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2022년 4월까지 자원 탐사는 필리핀 정부 주도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돌연 필리핀은 정부 주도의 탐사를 취소하고 개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필리핀 정부가 내린 결정 뒤에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대 부설 해양범연구소장인 제이 바통바칼은 중국에게 유리한 자원 탐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탐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중국은 필리핀이 자신의 몫을 침범하자 이에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개발을 중단시킨 것이죠. 중국 항공모함 전단인 랴오닝호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실전 훈련을 거듭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두테르테 역시 힘이 약한 필리핀의 처지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이를 양보한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필리핀 영해를 관할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남부도서 지역에서 출격한 해군 병력은 필리핀 인근 해역을 순회하며 중국의 침입에 강경히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에 잠들어 있는 다수의 고철을 한국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상당수의 고철을 수출하던 러시아가 고철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역시 러시아의 고철 수출 중단에 맞춰 자국 고철 수출을 중단하면서 고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미 한 번 사용되었던 고철의 재활용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이미 가공된 고철을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존 철을 캐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자원 경쟁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인 물품은 물론이고 첨단 제품에 들어갈 철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역시 고철 부족으로 고민을 하던 차에 필리핀이 자국 인근 영해를 한국에게 열어준 것과 더불어 고철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현재 남중국해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일본 군함은 물론 미국의 침몰한 잔해도 상당수 잠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치를 알아찬 고물 밀수업자들이 고철을 뜯는 행동에 나서며 필리핀은 상당수의 고철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에게 고철을 양보하면서까지 한국 해군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 중국의 도발에 한국 해군이 당당히 맞서서 남중국해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이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필리핀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어
나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필리핀과 힘을 합친다면 어마한 에어북이 잘 됐으면 합니다. 무기 들고 있다고 다 잘 쓰는 건 아니죠. 전술 운용의 기술, 한국 해군의 전술 능력을 배우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둘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우리 무역 항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군. 각 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문제 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전쟁 참전국 16개 중 필리핀이 참전했음. 그게 답이고 의리임. 힘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하고 피 흘렸다는 게 팩트임. 이제는 그 피해 희생과 대가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될 명분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